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 만드는 현입니다.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비아에서 책 만드는 편집장 찬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신교 월간지 만들고 있는 범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달에 출간된 비아 책을 살펴보는 월간 비아 시간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책은 마커스 보그가 쓴 마커스 보그의 고백. 부제는 기억에서 회심으로 그리고 확신으로입니다. 벌써 뭐 여러 곳에서 뭐 같이 읽을 만한 책 추천 도서 뭐 이런 책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자 소개를 읽어볼까요? 네. 마커스 보그 1942년생 신약학자이자 성공의 신학자. 미국 미네소타에서 태어나 컨콜디아 대학에서 공부하고 옥스퍼드 대학교 맨스필드 칼리지에서 석사 학위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6년부터 컨콜디아 대학, 남다코다 주립대학교, 칼톤 대학을 거쳐 1979년부터 2007년까지 오리건 주립대학교에서 종교와 문화 분야 훈데레 석좌 교수로 활동했으며 미국 성서학회 역사적 예수 분과의장, 동학회의 국제 신약성서 프로그램위원회 공동의장, 성공의 성서학자 협의회 회장을 역임했다. 성공의 평신도로서 오리건 트리니티 대성당의 캐넌 신학자로 활동하다 2015년 세상을 떠났다. 예수 세미나의 주요 구성원이었으며 성서와 신학 대중화에 힘쓴 저술가, 자신의 입장에 갇히지 않고 다른 입장에 선 학자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한 신학자, 평신도의 신앙 성숙에 관심을 기울인 선생으로 기억된다. 신약학자 니콜라스 페리는 그를 기리며 말했다. 그는 예수가 보여준 사회 정치적 비전과 개인 종교적 비전을 결합했다.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이들 중 소수만 이 둘을 결합했는데 보그가 바로 그랬다. 신약학자 스캇 맥나이트는 말했다. 보그는 토론에 참여할 때 늘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했다. 그는 복음주의와 역사적 정통주의의 강점을 알고 있었다. 그는 복음주의자들에게 환영받는 진보 신학자였다. 주요 저서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 예수 새로 보기, 새로 만난 하나님, 예수의 의미, 기독교의 심장, 첫 번째 크리스마스 등이 있다. 네, 보그 책이 비아에서도 이번 책이 처음은 아니죠? 네.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가 있었죠. 네. 저자에 대해서는 뭐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테고, 네. 그렇죠. 네, 요 책 좀 간단하게라도. 아니 뭐 추가적인 사실은 마커스 버그 사호에 마커스 버그 파운데이션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계속 보니까는 마커스 버그와 관련된 자료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마커스 버그의 사모님이죠, 마리안네 보그라고 하는데 성공의 사제고, 그 마리안네 보그가 계속 뭔가 주도해가지고 마커스 버그 렉처를 이 파운데이션 안에서 또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돈 많이 벌어놓으셨다. 네, 그 돈으로 아마 운영하는 걸 테니까는. 이 책이 이제 출간되고 지금 시점은 조금 되기는 했는데 그 사이에 많이들 읽으시고 대부분 평이 네. 굉장히 쉽게 네. 잘 읽힌다. 앉은 네. 자리에서 한 번에 다 읽었다. 뭐 네. 번역이 굉장히 되게 출중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작업하실 때 어떠셨어요? 몇몇 분들, 그러니까 참 이게 번역자가 굉장히 운이 좋은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는 물론 번역이 엉망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도 있는데, 어떤 거는 그냥 사상가가 난해한데 그냥 난해하고 보고, 사상가가 그 쉽게 쓴 건데 번역을 되게 잘했다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마커스 보그 그 프레데릭 뷰크너가 마커스 보그에 대해서 그런 평을 남겼거든요. 위대한 Great Simplicity라는 평을 남긴 적이, 그러니까 그 정도 문장을 이렇게 어렵게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랑 손승우 목사랑 굉장히 비교적 되게 편하게 번역을 했던 책이고, 그런 저도 몇몇 그 분들한테 그 번역이 되게 번역을 되게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참 감사하면서도 사실 상처 입은 함에 비하면 한 5분 에너지 5분의 1 정도밖에 안 쓴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상처 입은 삶을 번역하면서 번역이 좋다는 얘기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원서에 그거에 많이 갈리다 보니까 네. 그렇죠. 원서가 이제 또 쉽고 잘 쓰여 있으면 번역도 슬슬 잘 되기도 하고 글이 그래서 꼬여 기대하고 있으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서와 계약한 시간을 그렇죠. 뭐 버그류에 가깝기 때문에 네, 민경찬 저자가 편집장의 네. 탁월한 번역이 빛났다 막 이러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편집자가 거의 손 대지 않아도 됐을 법한 네. 그런 번역이었다. 막 네, 이런. 그거 이제 대표님도 이제 막 증언해 주시고 내가 거의 손을 댈 필요가 없었다. 번역이 너무 완벽해서 네. 막 이러면서. 이 책에 그 시의 적절한 위트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번역자의 센스 없이는 번역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좀 재밌었어요. 네. 그게 되게 웃긴 거지. 그러니까 위트 같은 거는 그 사람이 막 이거 어떻게 번역하지 이럴 때보다는 오히려 약간 힘을 빼고? 그냥 이거 아니겠어? 약간 이렇게 해야 초반에 막 저희가 미제라고 번역한 말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제란 말을 들으면 그것도 이렇게 막 그렇게 고민 안 했습니다. 그냥 이거 대충 이 뜻 아니냐? 미국 제국주의, 뭐 아메리칸 무슨 그런 악의 뭐 이런 게 아니라 한국에 딱 그냥 딱 느낌이 딱 오는 그쵸. 그런 말. 네, 그쵸. 그런 거에서 막 뭔가 보그의 마력일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고민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로아 윌리엄스는 막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한 5분 동안 막 묵상하게 되는 힘이 있는데 보그는 그냥 이거 그냥 이런 뜻 아닐까 그냥 이거. 그래서 근데 되게 좋게 봐주셔서 어쨌든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이 책이 그 마커스 보거가 앞부분에도 이제 얘기했지만 이제 회고록 뭐 단순히 이제 그런 책은 아닌 건데 앞부분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분류를 나누고 5가지였나요?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나누고 이제 또 자기 이제 신앙 여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저 이제 읽으면서 저의 신앙 여정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이제 좀 흘러왔는가를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이제 뭐 제가 그 넘어서라는 이름을 이제 짓게 된 약간의 배경이기도 한데 저는 읽으면서 사실 마커스 보그의 여정과 많이 비슷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냥 뭐 진보다라고 이렇게 제 상황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약간 좀 여전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어렸을 때 그냥 흔한 동네 교회에서 정말 그 마커스 보그가 이야기한 그런 어릴 때의 신앙 그 경험들을 비슷하게 하면서 또 자라면서 좀 질문들을 갖게 되고 근데 그런 질문들이 또 약간 마커스 보그가 연구하고 이제 탐구했던 그런 해답을 찾는 과정을 똑같이 이제 그런 걸 들으면서 좀 해갈이 되고 이제 그런데 또 여전히 또 고민이 생기고 그리고 어릴 때 그렇게 좀 알고 듣고 경험했던 것들이 또 어느 정도 또 맞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붙잡고 싶은 부분도 있고 그렇게 이제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냥 저는 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 사실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네. 여전히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나의 신앙을 조금 더 이렇게 풍요롭게 다양하게 네.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네. 다른 분들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범님 어떠셨나요? 저는 되게 초반에 그 마커스 보그의 어린 시절 나오잖아요. 네. 그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네. 그 부분이 좀 감동적이라 그래야 되나? 솔직히 그럼 그 트레일러에서 살았던 네. 시기 되게 담백하게 썼는데 그냥 그 어린이가 상당히 큰 상처를 가지고 자란 걸 텐데 잘 컸네. 잘 컸네. 진짜 잘 컸죠. 잘 컸네. 교수까지. 욕이 컸네 그냥. 그 약간 파노라마가 약간 좀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고 또 전체적인 내용은 너무 편하게 읽었어요. 저는 사실 솔직하게 저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 어떤 그런 흐름이라든가 그런 뭐 그래서 저는 되게 편하게 읽은 것 같아요. 편하게 읽었고 그리고 이제 읽으면서 좀 출판사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마커스 보그의 다른 책들이 뭐 좋은 출판사들이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확장성이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비아의 이건 어떤 책의 외제적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아의 책이
그 비아의 독서 회원들이 교단이나 교파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그 다양한 독자들이 이 책을 읽음직하게 만들었다는 거에 있어서 되게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읽으면서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읽어야 할 사람들이 안 읽고 들어야 할 사람들이 안 듣는 게 사실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 기독교의 어떤 그 지형 안에서 요 마커스 고백이라는 책이 비아라는 여러 교단 배경을 갖고 있는 출판사, 그러니까 여러 배경의 독자들을 갖고 있는 출판사에서 이 책이 나온 거가 되게 의미 있다. 그런 읽으면서 계속 그 생각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그리고 그 어쨌든 저희 나는 데는 어쨌든 비아의 어쨌든 굉장히 곡간을 채워줄 그리스도의 신앙을 말하다의 대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책 출간과 그 여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책을 기획하고 만든 사람이 그걸 넘어서가지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말하다가 저는 이 정도로 비아의 대표하는, 그러니까 비아에서 딱 한 권만 냈을 뿐인데도 비아 하면 그리스도의 신앙을 말하다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그 한 권만 그러면은 유지하는 거는 이거는 그 저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컸고, 사실 이 책은 그 다른 데서도 밝혔지만 딱 원래 작년에 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이 딱 10주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때 이미 이때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두고 있었는데, 작년에 아시겠지만 그 비아가 독립하느라고 제가 그때 워낙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걸 못하고 이제 그 해에는 사실은 새로운 책을 기획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뭐 그 마커스 보그라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이제 받았던 분들이 또 있고, 앞으로 근데 이 새로운 그 범님이 얘기했듯이 새로운 사실 그 에큐메니컬에서 마커스 보그는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지만 또 다른 분 쪽에서는 또 낯선 이름, 그쵸. 혹은 약간 두려운 이름, 그쵸. 약간 경계의 인물이라면 근데 또 보시면 알겠지만 마커스 보그의 책 중에서 또 가장 또 온건해진 나이가 든 맞아요. 이제 그런 자기 생애를 정리해서 그러니까는 그런 내용이 위협적으로 드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결과 이런 것을 이르렀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르렀구나라고 볼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이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읽히길 바라면서 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항상 마커스 보그 보면은 마커스 보그 기리는 걸 보면 글이 어떻게 시작하면 난 마커스 보그에 100% 동의하진 않지만 이렇게 시작돼요. 난 100% 동의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만큼 어떤 인생의 어떤 분기점에서 굉장히 임팩트를 미치고 그 뒤로도 그리고 좋은 대화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마커스 보그는 역사 속 그 실제 인간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추억할 때 굉장히 막 마커스 보그 집에서 환대받았던 기억, 뭐 도움을 받았던 기억 이런 걸 되게 많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우리가 또 이런 막 또 그런 소문 있잖아요. 막 자유주의자는 실제 삶은 썩었네. 막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다. 실제 삶에서 아마 좀 더 좋았던 사람 같다. 그래서 더 스캇 맥나이트도 그렇지만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실제 삶에서 좀 더 어떤 굉장히 좋은 사람의 면모를 보여줬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내용 자체도 애정을 담아서 쓴 것 같아요. 마지막 장에서 사랑을 네.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쓴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유작이 됐죠. 그러니까 그 1년 동안은 거의 병상에서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책이 공식적으로 마지막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책이라고 의도하고 쓴 건 아닌데 마지막 책이 돼버렸죠. 결과적으로 신학적 유언이 돼버린 거고. 일종의. 근데 저는 약간 오히려 편집장으로서 아쉬운 부분은 아까 그 범님이 바로 그 부분, 그 트레일러 이야기를 한 분량을 2배는 썼어야 됐다. 왜냐면은 본인이 제가 보기에도 그 시기가 결정적인 것 같은데 그거의 의미를 잘 해명을 안 한 것 같아요. 갑자기 총각 얘기 나오고 트레일러 했다가 막 맞아. 그러니까 그 전에 그래서 그 부모님이 막 그 뒤로 막 사실상 친척들과도 연락이 그 관계 끊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다니던 교회랑도 관계 끊고. 맞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회고록이었으면 더 나와야죠. 그 부분이. 그런데 이제
갑자기 넘어가 버리니까 약간 아무래도 뭐 네. 초점이 다른 곳에 있어서 그러셨었죠. 제가 편집장이었으면 좀 더 붙들고 더 써달라고. 아, 여기 왜 그냥 건너뛰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아니면 좀 더 약간 그 꼬장꼬장한 그래가지고 뭐 남들이 좀 고생 좀 해봤다고 하는데 트레일러 생활 좀 해본 적 있나 모르겠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진짜 거고. 뭐 자기는 공부를 잘하는 거 외에는 탈출구가 없었다는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호텔 벨보이로 하고. 그런 거는 진짜. 네. 아무튼 뭐 네, 저는 그 차님이 책 대해서 이제 이야기 페이스북에도 쓰셨나 모르겠는데 이제 이 책 가지고 이제 이야기 이렇게 할 때 네. 뭐 그 한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이제 살아온 삶의 궤적을 이제 이해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한 것에 되게 동의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그냥 단편적으로 어떤 사람의 그런 뭐 사상이나 관점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지 않는 걸 가지고 이 사람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때도 되게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왜 그런 나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이제 그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런 궤적을 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전에 차님이 얘기했듯이 뭐 그 마커스 보그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누가 얘기할 때 내가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이라고 말한다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이 보그의 한 인물의 그런 뒷이야기들을 사람 배경을 알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희는 한국인들의 정서는 약간 그거 조금 틀어지면은 그냥 다 싫어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참 되게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말이 좀 약간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100% 동의하진 않지만 당연히 100% 동의하지 않지. 그렇죠. 우리가 누구 생각에 100% 동의하겠습니까? 지금 그죠, 법률도 우리는 보니까는 단편만 알 뿐이지. 법률도 지금 아내분 병실 계실 때만 100% 동의한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우리는 원래 다 동의 안 하죠. 근데 서로 중요한 거는 그거를 동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저는 예전부터 어느새부터인가 좀 많이 했던 게 그 사람의 편을 들 것이냐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면 그 사람의 편을 그러니까 예전에 그 똑같은 그 글에서 얘기했지만 그 사람을 이해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저의 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의 동의하지 않더라도 편을 든다는 게 무엇인지를 저는 요새 많이 생각해보고 있는데 보그를 통해서도 많이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덕분에 그리고 얘기를 좀 보그가 또 항목별로 또 이 보그가 되게 잘하는 게 막 그런 특유의 그 항목별 정리 있잖아요. 그런 걸 잘 써놔가지고 나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던가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신앙의 주요 주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이 든 할아버지와 좀 얘기를 나눈다는 식으로 좀 보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 이제 마커스 보그가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되었는지 성경을 연구하면서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 라딕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이제 진보 그리스도인 이제 프로그레시브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통 이제 뭐 레디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레디컬이라는 말이 뭐 급진적인, 뭐 진보적인이지만 또 이제 뿌리라는 뜻이 있으니까 근원적인. 근데 마커스 보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에는 보니까 이게 현대로 오면서 이제 현대 기독교가 변화된 부분이 아니라 다시 그 초대로 돌아가서 그때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약간 그런 단어가 좀 생각이 났어요. 나는 근데 이제 형성되고 있었던 해석된 내용의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그 이전에 그 근원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책이 이제 회고록 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약간 좀 종합적으로 해놓은 것 같아서 또 그런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진짜 사람 많은 분들이 어쩌다 뭐 현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비교적 빠른 시기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비하의 말들이 여태까지 계속 그 판매고에서 부진하다가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가요? 좀 시리즈에 좀 에너지를 붙여가지고 이 비하의 말들 시리즈를 조금 더 내야겠다. 다들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네. 일단 그러니까 이해가 잘 돼서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저 같은 사람이 많아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같이 약간 조금 되게 공감하면서 읽고 이렇게 고민하는 지점들이 이런 흐름들이 여정들이 미국 상황을 좀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미국인이라는 거 인정하고
뭐 미국 교회 상황에 대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아주 똑같진 않지만 한국 교회 상황하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상황하고 좀 많이 겹쳐서 이해됐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이 이거 미국 얘기잖아 하면서 재미없어 할 지점은 아니어서 네, 맞습니다. 뭐 지금 미국 상황과 한국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더 잘 읽혔던 것도 같아요. 그런 주제들도 제국에 관한 이야기가 요즘에 더 잘 맞죠. 네. 재밌었고 예전엔 그 미국 제국 메르스 그렇게 압제적인가 이랬는데 지금은 압제적이야. 그치. 엉망이군. 네. 특히나 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거에 썼을 당시는 2014년도였던 그렇죠. 거죠. 2014년도 그 이전 뭐 양반이었던 시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지금 네. 다시 일어나셔야 되겠는데 그래. 지금 다시 깨어나서 다시 쓰시면 다들 아마 비슷하게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네. 예전에 막 부시와 신자유주의 막 이럴 때 막 그때 막 엄청 사람들이 막 분노하면서 막 미국 제국의 어두운 막 그랬는데 더 센 놈이 되면 네. 부시도 다 예의 바르고 그러니까. 어쨌든 다 선전포고 다 하고 막 이런 거 다 지킬 거 다 지키면서 이제 하는 건데 어디서 그 당시에 그 엄청 사람들이 막 분노했던 게 그 부시가 테러 집단을 향해서 악의 축이라고 그래서 중동을 와 어떻게 이슬람들이라고 해서 악의 축이라고 해서 그때 그랬는데 지금 트럼프는 뭐 그거야 뭐 그냥 가서 쏘니까 뭐 그를 네.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인류가 이렇게 어두워질 수도 있다. 뭐 작업하시면서는 좀 어떠셨어요? 뭐 책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셨는지 그리고 그 이 책 이외에도 또 그 다음에 약간 다른 형태의 책도 조금 생각하고 계신 그 고백 시리즈처럼 그 일단은 작업하면서 그 손수 목사랑 어쨌든 파트너십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오랜만에 또 같이 번역을 하니까는 손수 목사는 굉장히 이제 원칙주의자고 저는 약간 손수 목사의 말을 빌려면 저는 약간 성령주의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책은 드물게 계속 로안리압 할 때 엄청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보고할 때는 별로 안 싸웠습니다. 근데 되게 지엽적인 거 가지고 막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문제는 다 해소됐어요. 근데 서로의 그 문장투를 조금이라도 더 자기 문장투로 하고 싶은 충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것이라고 이를테면 저는 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손수호 목사는 할이라고 뭐 이런 걸 선호해요. 저는 그냥 할 것이라고를 선호하는데 이런 거 가지고 막 30분 동안 싸우고 할 일 없는 거죠. 근데 저는 궁금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게 두 분이 공역하신 게 많으니까 네. 어떤 이제는 역할 분담이 확실히 돼 있어서 이제 호흡이 맞으시나 보다. 네. 그렇게 싸우기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되게 불필요한 거 가지고 싸우는 거죠. 아니 그 뭐 단어 선택 같은 거 가지고도 조금 의견 충돌이 있진 않으세요? 제가 막 읽으면서 저는 그 11장 읽을 때 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맺는 열매 4가지 가운데 이제 연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네, 네. 뭐 보통 뭐 자비, 긍휼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네. 뭐 굳이 연민이라고 한 이유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아. 근데 약간 공역하시면 약간 그런 것들도 좀 있으려나?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그 공역 체계에서 다른 분들은 이렇게 보통 공역을 할 때 내용을 절반 잘라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저랑 손승호 목사는 되게 그런 기계적인 절반을 지향하고 한 사람이 초역하고 그 다음 사람이 다 전반적으로 다 하고 다시 또 다듬고 다시 다 다듬고 그 다음에 바꿔서 그 다음 책 할 때는 그러니까 이미 다음번에 공역이 또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그럼 다음 책 할 때는 그 순서를 바꿔서 또 하시고 그 같은 상차이분하는 팀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역을 했고요. 그 이 보고책 같은 경우에 손수호 목사가 초역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단어 선택 같은 거 의견 충돌 있을 것 같은데. 별로 거의 그 초역한 사람이 그거에는 우선권을 갖는 것 같아요. 네. 그걸 존중하는 네. 그 그러니까 개념은 보통 그 초역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근데 말투 같은 거는 이제 후반 작업자에게 좀 더 공이 들어가는. 그러면 다시 초역자랑 싸우게 되는 일이 있는 거죠.
여기 그래서- 뭐 망태 할아버지도 나오고. 네, 망태 할아버지. 망태 할아버지. 진짜 저 보면서 웃었죠. 진짜 이건 잘했다 이러면서. 그런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번역할 때 우리 상황에 맞춰서 표현을 그런 네. 걸 잘 찾아내는 거. 네. 여기 그 초반에 부모님이 자기 임신했을 때 네. 그 어머니가 되게 민망해하셨다고. 아, 네. 맞아. 30대 후반에 그래서 여기 이제 표현을 옮겨 보면 어머니는 30대 후반에 나를 임신하셨는데 부부가 그 나이에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온 동네에 알리는 셈이어서 무안하셨다고 한다. 당시에는 그런 일이 민망했던 모양이다. 아 이런 이 번역도 좋고 네. 어떻게 이런 걸 회고록에 쓰실 생각을 하셨지? 그러니까. 네. 근데 필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필요했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나이에 회고록을 아, 쓰시는 이거는 좀 약간 둘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색했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해야지 이게 그 민망함과 그걸 좀 더 잘 살릴까? 그 나이에 그러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화이팅이에요. 왜 그래서 되게 이 외국 작가분들 회고록을 보면 특히나 그런 위트가 적재적소에 들어가는데 약간 한국 회고록은 그런 걸 본 적이 있어도 약간 실없는 농담 말장난이야 이런 거 같고 약간 그래서 부장님 네. 개그가 되어버리는 또 약간 그런 느낌이 뭘까 있죠. 이거 네. 약간 그 배운 사람들의 이 적조적소에 넣는 위트라는 게 뭘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그 외국 작가들 그러니까 그 나이 그러니까 노년에 가서도 나도 이런 위트를 쓸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저희 세대는 좀 이제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왠지. 그러니까 왠지 이거는 윗세대들은 되게 조심스럽고 네. 말을 하고 싶지만 못할 것 같고 네. 했다가 괜히 망신살 뻗칠까봐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입을 이제 닫아버리시거나 조심하시는데. 그런 유머가 원래 없는 건 아니고 그런 걸 공적으로 밝히고 이런 거에서 맞아. 톤을 잘 모르다가 해버릇하면서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 세대는 뭐 그런 거에 막 상대적으로 뭐 그리고 SNL도 이제 계속 보고 저희도 이제 계속 꾸준히 하니까는 너무 이 갭이 큰 거 아닌가요? 이렇게 서서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 너무 반영이 너무 심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걸 조금씩 반영을 해가면은 이제 나이 들으면 좀 이제 계속 좀 위트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찬님의 회고록을 기대해 봅니다. 어떻게 저는 넘어서 기억하시나요? 저는 회고록은 못 쓸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써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300자를 모아서 3만자 회고록. 다른 사람이 저를 보면 어떤 식으로 보일까라는 궁금증은 들었어요. 근데 저는 보그를 보면서 회고록이라는 장르가 정말 쓰기가 어려운 장르라는 걸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 같으면 이 부분을 좀 더 길게 쓸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없는데 그러니까는 역시 제3자가 좀 써야지 좀 더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누군가가 저에 대한 어떤 글을 써주면 재밌긴 하겠다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뭐 오늘은 이 책을 읽는 팁보다 좀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좋을지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회고록이라는 장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 한국 교회가 자꾸 하는 게 이제 신앙의 뭔가 개발 같은 뭔가 고속도로 개발처럼 약간 신앙의 여정을 경주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로는 그래도 이제는 서서히 대안 담론도 나와서 멈춰서서 생각해봐야 된다. 근데 어떻게 멈춰서 생각하란 말이야. 할 때 요런 책을 보면서 이제 자기 인생을 제가 보기엔 격에 멈추라는 거긴 돌이켜서 봐야 되잖아요. 무언가를 자신의 여정을 돌이켜 봐야 되는데 그때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마커스 보가 자기 인생 돌아보듯이 돌아보는 훈련을 하는 거는 한 10년에 한 번쯤 해볼 만한 것 같다. 네. 아니면은 뭐 작게는 뭐 매년 그냥 연말쯤에 한번 내가 좀 올해 어떤 신앙을 거쳐 어떤 여정을 걸어가서 신앙이 내가 좀 바뀐 게 있었던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는 되게 좋은 거다. 그리고 직접 뭐 아이에 쓰기 싫으면 마커스 보고 이 책을 보면서 자기는 나는 이런 일을 겪었는데 그럼 옆에서 메모하던 식으로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애초에 저는 그런 거에 좀 많은 바람을 가지고 작게는 이 책을 냈고 앞으로도 이 비하의 말대시주에서 회고록이나 좀 이거를 내려고 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 신앙에 약간 질문이 있는 사람들이 읽어봐도 좋겠다. 어떤 부분에서든 이제 읽으면서 아마 그런 약간의 힌트? 약간의 생각의 전환? 이런 것들을 좀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읽으면서 저처럼 자기 아까 뭐 찬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지금 내가 또 어떤 신앙의 여정을 걷고 있는지 또 걸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돌아볼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라도 그런 에큐메니컬에 대해서 약간 그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라도 읽어보시면서 또 어떻게 해서 그런 단순히 그냥 뭐랄까 나와 이제 다른 지점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어도 읽으면서 서로 이해하고 또 같은 그 신앙 안에 있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고 그럴 수 있는 책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도 읽어보시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양쪽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러니까 보그가 양쪽 다섯 부류로 분류를 하잖아요. 네. 그냥 거칠게. 네. 근데 이제 뭐 이념으로 뭐 이제 스펙트럼으로 따지면 극단에 있는 양쪽 다 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려하고 염두하고 있고 이 글을 보고 뭔가 정서적 교감을 나누길 바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진보적인 신학을 갖고 계시든 아니면 아예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계시든 어떤 마커스 보그의 이 고백 안에서 어떤 지점에선 분명히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문장이나 교리나 혹은 어떤 주장 가지고 소통은 이제 그런 걸로 소통이 되거나 대화가 된다는 생각은 이제는 저는 포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의 생애나 어떤 정서적 교감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기회가 생긴다면 바로 이런 고백 가운데서 그런 지점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읽는다면 내가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애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찬님이 그냥 막 농담식으로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직도 이제 뭐 천국에 만나면은 이 확신 지금도 확신하시냐 이렇게 네. 물어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마커스 보그의 그 확신이라는 지점에서부터 또 다시 네. 또 그렇게 거꾸로 또 의구심을 품고 또 계속 탐구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그런 것들도 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보그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기질이 그렇지 않아서 이제 막 이거는 분명하다. 그래? 난 그렇게 분명해 보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하다. 막 이렇게 이게 거의 한 문단에 한 번 정도 나왔던 것 같거든요. 뒤에 가보면. 굉장히 저는 용감한 거라고 생각해요. 용기 있는. 누가 이렇게 얘기해도 나는 그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언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좀 분명해도 그렇게 못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몰라. 네. 뭐가 더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지 않는데 더 맛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지 막. 그 트레일러 생활이 좀 풀려야 그 지점이 완전하게 풀리는데 제 인생이 지금 틀어지려고 있는데. 이 책이 이제 비아의 말들 시리즈를 이제 부활시키는 뭔가 그런 기폭제가 되는 부활까지는 건데. 아니고 소생 정도. 네, 소생. 그렇죠. 심폐호흡, 소생. 심폐호흡. 네, 맞습니다. 소생. 그런 이제 책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향후 계획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내년엔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은 많고 미리 이름만 밝히면은 월터 브루그만, 네. 뭐 헬무트 틸리케, 그다음에 뭐 르네 지라르, 네, 그리고 뭐 칼바르트, 네. 굵직굵직한 이름들을 다 책은 찾아놨거든요. 와. 이미 한 15권 정도의 시리즈는 확보해둔 상태인데 와. 지금처럼만 사랑해주시면 네. 낼 수 있다. 아니 지금 저자분들 얘기 딱 들었을 때 벌써 네. 청취자분들이 엄청 더 기대가 막 상승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내고 싶거든요.
근데 사실 요번에 이번 책, 그러니까 이번 책은 사실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실 것 같았어요. 왜냐면 유작이니까. 내년에 월터 브루그만의 월터 브루그만과의 대화를 낼 예정인데 네. 또 월터 브루그만이 또 올해 또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네, 돌아가셨죠. 결과적으로 내년에는 추모 또 책이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얼마나 관심 있게 봐주실지. 네. 아, 네. 앞으로 나올 비아 말들 시리즈, 비아의 말들 시리즈 또 많이 기대하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비아 마커스 보그가 쓴 마커스 보그의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책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응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독서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데 작은 길잡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